벤피카의 새로운 사령탑이자 스페셜 원, 조제 무리뉴가 리스본의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약스와의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대전을 앞두고 유럽 대항전 전술에 긴장감이 집중되어 있던 그때 한 기자가 감히 미국 MLS에서 벌어진 옛 제자 손흥민의 충격적인 승부차기 실축에 대해 물었습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대신 무리뉴는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미디어에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그는 미국 언론이 떠들어대는 탈진 가설을 단칼에 일축했습니다. 대신 그는 특유의 엄숙하고 냉혹한 표정으로 LAFC 선수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단호한 기소장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은 다리가 지쳐서 실축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무능함에 의해 정신적으로 살해당했기 때문에 실축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의 배경. 나는 그 누구보다 소니를 잘 안다. 이야기는 LAFC 패배 후에 일반적인 분석, 즉 손흥민이 120분간 팀을 짊어지고 너무 많이 뛰어서 13km 이상 탈진했기 때문에 첫 번째 키커로서 실패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동정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는 그 동정을 거부했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기자가 탈진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무리뉴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들, 언론, 미국의 전문가들이 소니가 지쳐서 33살이라서 실축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건 손흥민의 생리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의 변명입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지도했던 권위 있는 목소리로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지도했습니다. 저는 그의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압니다. 손흥민은 유전적인 괴물이자 제가 본 중 가장 지치지 않는 기계입니다. 그는 고강도로 120분을 뛰고 나서 또 120분을 더 뛰고도 최대 파워로 골망을 흔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골포스트를 맞힌 그 슛의 문제는 다리나 폐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연장 30분 내내 그와 같은 유니폼을 입은 자들에 의해 고통받고 질식당했습니다. 아틀라스 증후군 무리뉴는 이번 압박감이 손흥민이 겪었던 그 어떤 결승전보다 왜 더 다르고 무거웠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틀라스 증후군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신의 스포츠 심리학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를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무리뉴가 분석했습니다. LAFC는 연장전에서 2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11대 9. 프로축구에서 그것은 거대한 이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미드필더진은 무능해서 제대로 된 패스 하나 찔러주지 못했습니다. 수비진은 제 친구 요리스를 포함해 초보적인 실수로 팀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린 공격수들, 마르티네즈 같은은 이기적이고 맹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축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독, 미드필더, 청소부의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1m 지점에 섰을 때 그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해 페널티킥을 찬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머지 10명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찼습니다. 그는 혼자서 하늘 전체를 떠받쳐야 하는 아틀라스 신의 짐을 어깨에 짊어진 것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심리적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키커로 나섰을 때 만약 당신이 실패한다면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의 실수를 만회해줄 배짱도 재능도 없다는 것을 알 때, 왜냐하면 그들은 120분 내내 자신들의 무능함을 증명했으니까요. 그 압박감은 당신의 유연함을 옥죄어 옵니다. 손흥민은 기술 때문에 실축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뇌사 상태에 빠진 집단 속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축한 것입니다. 전술적 배신. 11대 9의 진실 무리뉴는 전술적 측면으로 화살을 돌려 맹렬한 비난을 퍼부으며 LAFC라는 집단의 실패를 배경으로 삼아 손흥민의 위대한 고독을 부각시켰습니다. 연장 30분 동안 9명밖에 없는 상대를 상대로 골을 못 넣는 팀은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자격이 없습니다. 무리뉴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골을 넣었습니다.
프리킥, 원더골, 솔로골. 그는 팀 전체가 해야 할 일을 혼자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장전의 옆을 봤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상대 발 앞으로 헌납하는 패스 미스들, 수비수들의 눈에 서린 공황 상태, 영웅이 되고 싶어 안달난 어린 선수들의 이기심. 그는 자신의 집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가 공간으로 뛰면 아무도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패스하면 동료가 공을 뺏겼습니다. 골대를 맞힌 그 슛은 경기장에 있는 너무 많은 시체들을 짊어져야 했던 육체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에 대한 믿음의 붕괴였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차기도 전에 동료들의 무능함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에 대한 예언, 필요한 재건 마지막으로 무리뉴는 다음 시즌 LAFC가 손흥민에게 이적 자문 권한, 일명 보이지 않는 권력을 부여할 것이라는 유출된 정보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손흥민의 커리어와 클럽의 미래를 구할 유일하고 올바른 조치라고 확언했습니다. LAFC가 인사에 관해 손흥민에게 상방보검 정원을 위임하는 검을 쥐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무리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이 난장판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잘한 일입니다. 손흥민은 그에게 기대고 숨기만 하는 동료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짐을 나누어 질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 그 권력을 쥔 손흥민이라면 저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당장 현재 스쿼드의 절반을 내쫓을 겁니다. 그 실축은 집단의 평범함에 대해 치른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평범함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그로 인해 제국 전체를 바꿀 권력을 얻었습니다. 무리뉴의 잔인하지만 통찰력 있는 분석은 승리의 철학을 이해하는 포르투갈의 전설들과 전문가들로부터 강력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포르투갈 레전드와 전문가들의 반응. 포르투갈 축구의 전설 루이스 피구는 ATP 채널에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조제는 항상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맞습니다. 약한 집단 속 스타의 고독은 독약입니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다리는 10배 더 무거워집니다. 손흥민은 실축한 게 아닙니다. 기대감의 무게에 짓눌린 겁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의 유능한 젊은 감독, 프리미어리그 행이 거론되는 루벤 아모림 또한 전술적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무리뉴의 11대 9 분석은 정확합니다. 팀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활용할 줄 모를 때 LAFC처럼 스타 선수에게 가해지는 짐은 극대화됩니다. 손흥민의 동료들은 책임을 회피했고 손흥민이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패배는 나쁜 팀 구조의 필연적 결과지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권위 있는 신문 CAA 하볼라니의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무리뉴는 LAFC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평범함 때문에 천재들이 서서히 죽어가게 놔두지 마라. 손흥민은 군대가 필요하지 경기장에 서서 유니폼만 입고 구경하는 관중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옛 스승 조제 무리뉴의 단호한 변호를 통해 손흥민의 실축 이야기는 완전히 다시 쓰였습니다. 그것은 체력 저하나 멘탈 약화의 징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적 우위를 주장에게 짐으로 떠넘긴 무능한 LAFC 집단의 실패에 대한 기소장이었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이 자신의 위대함과 책임감의 희생자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패배자로 대회를 떠났을지 모르지만 무리뉴의 확언은 그를 비극적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골대 강타는 실수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고독하게 싸워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권력을 손에 쥔 손흥민은 더 이상 그 고독을 견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희생에 걸맞은 진정한 군대를 건설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한 길 위에서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건강,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계속 동행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